아침에 눈을 떠서 침대 밖을 나오는데 왜 그렇게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불 속은 따뜻하고 나오기는 싫고 벌써 겨울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의 내집 마련 도우미 대우경북 아파트와 함께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신문 듣기 함께 하시죠. 먼저 거시경제입니다. 한국은행 12일 금통위서 빅스텝 유력. 미국이 다음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도 따라가는 모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따라갈 체력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서민들의 삶은 또 팍팍해지는구나 싶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금리, 정기예금 5% 시대 초입기, 은행들의 자금 유치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예금 최고금리 경쟁도 갈수록 치열합니다. K뱅크가 4.6%로 한 번에 1.1%포인트를 인상했고 우리은행이 다음날 4.65%로 따라잡았습니다. 원광 새마을금고였던가요? 연 11% 금리. 이거 뭐 안전자산이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보장해주면 굳이 투자를 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죠. 경상수지 악화, 넉 달 만에 다시 적자. 경상수지가 30억 5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4개월 만에 적자 전환한 것입니다.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에 수출 둔화가 겹쳤습니다. 크림대교 보복, 인정한 푸틴, 또 테러하면 더 가혹하게 대응하겠다. 러시아가 크림대교 폭발 사건을 우크라이나의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틀 만에 키이우를 폭격했습니다. 서방에서는 러시아가 핵무기 등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저 사라졌다. 킹달러 독주에 세계는 각자 도생. 미국은 강달러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고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대교에 대한 보복을 단행하고 중국은 공산당 대표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강용되고 국가별로 각자 도생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 차, 주식 다 팔아도 빚 못 갚아. 부채의 고위험군 38만 가구. 원리금 부채 상환 비율이 40%를 초과하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서면 부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가진 걸 다 팔아도 대출 상환을 못하는 거죠. 지금처럼 자고 일어나면 금리 오르는 시기에는 모두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가 69조 4천억 규모로 전체 금융부채의 6.2%를 차지하고 있네요. 적은 비중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섹터입니다. 부동산, 월세만 찾아요. 외국인 깜짝 놀란 한국 전세 사라지나. 국내 연간 월세 거래량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연간 계약 건수에서도 월세가 처음으로 전세를 앞질렀습니다. 작년 전세가 128만 5천 건, 월세가 88만 7천 건이었는데 올해 전세는 101만 1천 건, 월세가 107만 3천 건입니다. 전월세 제도 도입 이후 월세 100만 건 돌파와 전월세 거래량 역전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세를 움직이던 국내 임대차 시장이 집값과 금리의 동반격변으로 변곡점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게 2+2와 금리 인상 때문이겠죠. 토지거래 허가제 완화 전망, 대치동 거래 숨통 트이나. 주택 투기 수요 억제 명분으로 시행 중인 토지거래 허가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준을 동단위에서 필지 단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핀셋 규제로 방식을 바꾸네요. 다음 섹터입니다. 증시. 삼성 세계 반도체 매출 1위 TSMC에 내줬다. 경고 등.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자리를 대만 TSMC에 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SMC는 27조 5,400억 원, 삼성전자는 24조 6,700억 원, 인텔은 22조 73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와 기술 격차 축소, 시스템 반도체 사업의 더딘 성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차트 보면서 1위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증시입니다. 코스피는 0.22% 하락한 2232, 코스닥은 1.07% 하락한 698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지수 위치고요. 이게 지난 금요일 밤에 미국 증시 그리고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이 여파를 우리가 오늘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할 때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면서 시간을 짧게 가져가고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줘야 하는데 뭔가 여기에서 시간이 끌리는 게 심상치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개인적으로는 주봉의 시간이 다 찼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주기를 좀 바랬고 일봉상 목표치도 도달했기 때문에 괜찮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아쉬운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냥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게 전부겠죠. 오늘도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증시입니다. 나스닥은 1.02% 하락한 1926, S&P는 0.75% 하락한 3612, 다우존스는 0.32% 하락한 29201을 기록합니다. 의미 있는 건 나스닥에서 저점을 깨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고 최근에
저점도 깼고요. 과거의 저점도 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락에 대한 트리거가 조금 더 가속화되는 거다 보니까 전반적인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좀 되네요. 아직도 내려갈 곳이 남아있는 건가 하는 걸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은 게 맞거든요.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많이 내려가면 또 시장 전체에 대한 부정이 발생할 수 있어서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입니다. 상승을 반짝했다가 다시 돌려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어제 짧은 양봉 하나 등장했다가 다시 저점 미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알트코인 쪽에도 반응이 나타나네요. 긴 음봉이 등장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유입니다. 지난주 내내 상승했었는데 어제 하루 조정을 받고 합니다. 2.48% 하락한 90.82 기록합니다. 그 다음 관건은 이제 85불 수준에서 이거 지지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겠죠. 여기에서 지지를 하면 전반적인 추세를 전환시키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10년 국채금리입니다. 1.96% 상승한 3.961에 도달했고요. 직전에 저항을 받았던 종가와 시가,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현재의 종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채권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불안한 거죠. 지금 전체적인 세계 경제가 안전자산으로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달러원 환율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현재 0.89% 상승한 1428원 기록하고 있고요. 정말 공교롭게도 기준선 지지받고 돌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가 추가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렇게 되어버리고 있는 흐름이 나오죠. 개인적으로는 이걸 뚫고 내려가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렇지 않고 지지를 받아버리는 이 움직임은 참 그렇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화요일입니다. 또 4일만 하면 되니까 힘이 좀 나긴 합니다. 언제쯤 거시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조금 더 밝고 힘찬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주사는 맞으셨나요? 아직 맞지 않으셨으면 챙기시고요. 언제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중용의 미덕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경북 아파트였습니다.